자, 이제 음양을 했으니까 이제 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행이 뜻하는 것. 자, 오행이란 하고 물었죠?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행의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현상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을 5가지로 구별한 것 그랬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유지한다는 뭡니까? 이건 음양의 정의였었죠. 여기서 음양이 다양한 현상으로 변화를 보인다. 5가지로 크게 구별한 것이다 이거죠. 그냥 결국 음양의 정의를 모르면 오행의 정의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양은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보이지만 그 변화마다의 경계에는 음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변화를 보이므로 음양은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행이며 그 성질을 5가지로 대별해 놓은 것이 목화토금수다. 오행이라는 명칭은 5가지 성질에서 따온 것이긴 하지만 성질과 정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음양과 오행은 같은 것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랬죠. 음양과 오행은 같은 것이었죠. 오행은 균형을 이룬 음양이므로 음양과 오행은 원칙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다양한 현상으로의 변화 때문이다. 음양오행의 변화 원리는 곧 체용변화의 원리다. 균형을 이루는 음양은 채로 본 시각이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은 용으로 본 시각이다 그랬습니다. 체용변화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균형을 이루는 걸 자체를 채로 보는 것이고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음양이 변화를 보이는 그 이치, 그 변화를 보이는 모습 그 자체 원리를 용으로 본다 그랬죠. 쓰일 용자죠. 용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쓸 용자로 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명리학은 체를 바탕으로 용으로 변화되는 이치를 살피는 학문이다. 변화되는 음양으로 이제 체를 바탕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으로 변화되는 이치, 변화되는 음양, 그 변화되는 이치를 살피는 학문이다. 그래서 명리학의 핵심 내용인 천간지지 생각학청 등은 오행을 전제로 존재하고 오행의 변화 원리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양의 기본적인 걸 모르면 오행을 알 수가 없고 오행을 알 수 없으면 천간지지 생각학청 등 그 원리 자체를 모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양의 개념 자체를 모르면 오행을 모른다 그 얘기는 음양을 모르면 명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오행이 성질로 들어가 봅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 성질로 크게 분류하지만 글자의 연연에 물리적으로 선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목을 나무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목이라는 오행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성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화토금수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붙였을 뿐 실질적인 성격, 참다운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선 보면 토의 작용력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토의 작용력과 중화에도 그랬는데 토의 작용력, 목화토금수의 토가 나중에 이제 그 성질부터 나와요. 나오는데 왜 먼저 이렇게 토의 작용력을 했냐면 저도 이걸 책을 쓸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의 작용력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이걸 먼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오행으로 골고루 목화토금수를 순서적으로 가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토의 작용력을 먼저 썼습니다만 지금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단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토의 작용력을 보겠습니다. 균형을 이룬 하나의 음양은 사행으로 변화를 보인다 그랬죠. 역은 이 역학할 때 역자죠.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고 등등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의는 음양이죠. 그래서 태극은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할 때이고 사행입니다. 토를 뺀 사행, 목화금수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명리학 입장으로 보면 토를 뺀 4가지 오행인 목화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음양이 4가지 현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할 때 이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이 그럼 다른 음양해서 사행을 낳는다는 뜻이죠. 순수한 양의 기운인 화와 양 중에 음이 함유된 목이 양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 순수한 음의 기운인 수와 음 중에 양이 함유된 금이 음의 기운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들 또한 4가지로 보이지만 결국 목화는 양, 금수는 음으로 균형을 이룬 하나의 음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음양에다 맞춘다는 것보다도 전체는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목,
목화, 금수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행 중 사행인 목화, 금수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각 오행 하나하나는 음양이 변화되는 성질과 작용력을 구분 지은 것이고 변화를 보이는 각각의 오행 모두의 작용력은 그 성질이 매우 독특하므로 형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화금수라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바로 그거 핵심입니다. 만물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작용력,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를 보이는 사행의 생변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흙은 그 자체가 사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사행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참 대단히 중요한 뜻이죠. 왜냐하면 토 그럼 우리가 흙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흙이 실제로는 목화금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목화금수 사행 자체로 이루어져 있는 통칭을 흙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지금 이게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작용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작용력. 대기권에서 우리 지구 핵까지 전체를 이 작용력의 덩어리로 봤을 때 목화금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일 뿐 전체는 그 작용력의 덩어리다 그런 뜻이죠. 좀 내용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태양과 지구라는 음양조화에 따라 흙은 만물의 생명력을 품고 있으며 사행의 생변멸을 품고 있다. 사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흙이 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용력에 의해 사행의 모습인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을 낳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화토금수라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토라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거는 참 책임감 없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도 토 중에 하나예요. 목으로서 존재하는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세상에 변한 이치를 알고 싶은 것, 그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는 사행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바탕이다. 그렇습니다. 바탕이죠. 그냥 토 자체니까 바탕이라기보다도 음양의 변화 원리는 음양의 존재 원리로서 그 생변멸의 바탕이라 할 수 있지만 흙은 오행의 변화 원리라는 관점에서 사행의 생변멸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음양이 변화를 보이는 바탕에는 음양의 삼원리의 작용력이 있지만 사행이 변화를 보이는 바탕에는 토의 작용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원리의 작용력과 토의 작용력을 굳이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관계를 좀 더 뚜렷이 살펴보고자 할 뿐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미 오행이므로 토의 작용력은 곧 삼원리의 작용력이다. 음양의 변화 원리는 음양의 존재 원리로서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는 그 자체가 양토와 음토로 나눠져 있으며 이는 토 역시 오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의 변화 원리의 역할인 양토로서의 작용력과 음토로서의 작용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음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변화 원리를 삼원리의 작용, 음양의 변화 원리죠. 삼원리 작용력이라는 관점으로 보지만 변화를 볼 때, 오행으로서의 볼 때는 토의 작용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는 오행이기 때문에 오행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토와 음토로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원리의 작용력과 토의 작용력을 굳이 나눈 이유가 이미 토는 오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음양의 변화 원리와 오행으로서의 토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 둘은 음양과 오행의 변화를 보이는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근본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랬죠. 양토와 음토의 작용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같은 말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양을 품고 있는 오행의 변화를 살피는 학문이 명리학이므로 명리학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오행의 변화 원리를 주도하고 있는 양토, 음토의 작용력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랬죠. 오행의 양토로서의 작용력과 음토로서의 작용력, 이거를 양과 음으로 나누면서 전체 토로서의 작용력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음양의 변화 원리와 토의 작용력을 이어서 한 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연공전에서 변화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한 가지로서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음양의 이치대로 양토는 적극적인 작용력을 펼칠 것이고 음토는 소극적인 작용력을 펼칠 것이다. 양토, 음토 역시 음토가 양토와 경계를 이루어 바탕을 이룸으로써 음양 균형의 한 덩어리로서 총체적인 토의 작용력을 펼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계절 변화를 설명할 때 아주 바탕이 되는 이론입니다. 환절기 같은 거 변할 때
겨울에 환절기가 있고 여름에 환절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 종류일 때 양토로서의 작용, 음토로서의 작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때가 있겠죠. 이 총체적인 토의 작용력을 대지의 품, 지구와 대기권 포함해서 대지의 품이라고 봅니다. 대지의 품에서 연출되는 작용력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편의상 대지의 작용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화의 도입니다. 영리학적 입장에서의 중화란 음양의 대립적인 시각에서의 균형은 물론 음이든 양이든 극성이 이루는 기운을 흡수해서 작용력을 거쳐 새로운 기운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음극즉 양생이요 양극즉 음생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동지처럼 극음에서 양으로 변화를 보일 때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하지, 극양의 기운인 하지에서 음의 기운으로 변화를 보일 때도 그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죠. 여기서 균형이란 음양의 상대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중화란 다수의 균형을 이룬 음양, 즉 목화, 토금수, 오행이 안정과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균형과 중화의 이치입니다. 양토적인 작용력과 음토적인 작용력이 균형을 이룬 것이 토의 작용력이다. 양토적인 작용력은 양의 기운인 목화의 기운을 왕성하게 할 것이고 음토적인 작용력은 음의 기운인 금수의 기운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목화와 금수 또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대지의 작용력 양과 내에 있다 그랬죠. 양토의 작용력, 양토 작용력 목화의 기운을 왕성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목화의 기운이 왕성하면서 변화를 보일 때는 양토가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음토적인 작용, 즉 금수의 기운이 변화를 보일 때는 음토적인 작용력이 그 바탕에서 작용력을 펼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양과 음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봄과 여름은 적극적인 양의 기절로서 생명력이 솟아오르고 꽃이 만발함으로써 꽃 속에 결실의 기운인 씨를 품은 목화의 계절이며 가을과 겨울은 음의 계절로서 양의 기운을 수렴해 응축시킴으로써 결실과 씨를 견고히 하는 금수의 계절이다. 봄, 가을, 여름, 겨울 또한 목과 금, 화와 수로 각각 균형을 이룬 양과 음이다. 네, 그랬죠. 여기서 수렴이라는 뜻은 거두어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밖의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저장한다 그런 얘기죠. 과일이 익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응축, 이거는 한데 엉겨서 굳어진다. 엉겨 굳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농축은 또 틀리죠. 액체를 진하게 졸이는 거를 갖다 농축이라고 합니다. 졸이는 거. 그리고 한편 지구는 중심으로부터 화, 토, 금수,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핵으로부터 극양의 기운인 핵을 부드러운 흙이 감싸 안고 그 기운을 흡수해 담금질을 거쳐 보다 견고한 금의 생을 도우며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한다. 그리고 음의 공간인 수의 기운에 뿌리를 내려 생명력의 상징인 목의 기운이 왕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계속 살면 되는 것이지 멸은 또 무엇인가? 이 또한 멸은 없고 생만 있다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되고 목은 곧 양의 기운이므로 음의 기운인 수가 말라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극양의 기운인 핵, 그리고 부드러운 흙, 그리고 이것이 단단해지는 금, 바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핵으로부터. 그러면 생명이 계속 살면 되는 것이지 멸은 또 무엇인가 그랬죠? 이 또한 멸은 없고 생만 있다면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되고 목은 곧 양의 기운이므로 음의 기운인 수가 말라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작용력은 왕성한 목을 눌러서 멸이라는 이름 쪽 중화를 이루게 되고 지나치게 음이 강하면 그것도 양의 기운을 붙어둬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게 곧 중화다 그런 얘기죠. 지구는 음으로서 물질이고 공간이지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순으로 생을 도와 오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생명력이며 또한 생명력의 상징인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질 수 있는 바탕이다. 따라서 한없이 커지려는 목의 기운을 추슬러 중화를 시키고자 하면이 자전과 공전으로 밤과 낮 그리고 계절 변화로 음양오행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지나친 생은 음으로써 눌러주고 지나친 멸은 양으로써 도두어 생함을 보여주게 되는 바 이 또한 대지의 작용력이 보여주고 있는 중화의 도라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계절 가지고 우리 지구 현상의 모습을 가지고 중화의 도를 설명을 하면서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얘기해서 중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기권서부터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화.
균형관계, 생명이 생하고 변하고 멸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요까지요.